리버풀이 에키티케를 7천만 파운드 이상의 엄청난 금액에 영입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독일 쪽에서는 1억 유로까지 이적료가 올라갈 수 있다. 파운드로 따지면 8,600만 파운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에키티케가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공격 포인트는 15골과 8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를 꽤나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에키티케가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1.6골의 골 기대값이 기록이 됐는데 득점은 15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에는 에키티케가 아직까지는 의문부호가 있는 선수거든요. 다만 에키티케의 장점은 최전방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뛸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 반경을 활용해서 아마 리버풀이 기본적으로는 슬롯 감독 체제에서 에키티케를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지난 시즌의 전술을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살라, 각포, 디아스, 소보슬라이 이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에키티케가 리버풀로 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슬롯 감독의 지난 시즌의 전술을 굉장히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지난 시즌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살라, 디아스, 소보슬라이, 각포 이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활용을 하는데 각포와 살라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이때 디아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의 구역을 나눠서 넓게 뛰어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아놀드나 반다이크, 메갈리스터, 흐라본베르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찔러주면서 경기장을 넓고 빠르게 활용하는 형태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갈리스터가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디아스가 들어가는 5명의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로버트슨이 올라가면서 각포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4명에서 5명까지 선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리버풀의 선수들을 모두 붙잡을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리버풀이 공간을 만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에게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어요. 전방 압박을 당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아놀드가 패스를 전방으로 걷어냅니다. 근데 걷어내는 순간 리버풀의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살라가 오른쪽 측면,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살라의 옆으로 넘어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각포와 디아스가 전방에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4등분해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썼을 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모두 붙잡기는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가 약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었던 살라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살라가 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배치를 시켰을 때 여기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던가 아니면 측면으로 유인하면서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라가 뒷공간에서 뛰어나가면서 볼을 잡자마자 바로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바로 경기장을 또다시 4등분을 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이 기본적으로 슬롯 감독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형태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각포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살라가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살라에게 쏠립니다. 그 순간 살라에게 이제 시선이 쏠리니까 뒤쪽에서 소보슬라이가 달려가고요. 소보슬라이에게 한 번에 패스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소보슬라이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디아스가 의도적으로 여기서도 디아스, 각포, 소보슬라이, 살라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번엔 디아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이때 소보슬라이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이번에는 소보슬라이를 따라가니까 이제는 각포에게 측면에서 공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포에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각포, 소보슬라이, 살라가 경기장의 구역을 또 나눠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달려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선수단 자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오른쪽에는 아놀드가 아니라 프림퐁, 조금 더 스피드적인 것이 장점인 아놀드처럼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프림퐁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자원이다 보니까 프림퐁이 오른쪽에 들어왔다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케르케즈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도 비르치가 오게 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뛰겠죠. 그리고 여기서 에키티케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비르치가 지난 시즌에 아놀드의 역할을 해야겠죠.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이제는 비르치가 하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각포 그리고 에키티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을 넓게 뛸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는 플레이가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키티케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살라가 다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프림퐁이 올라왔을 때 프림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살라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나테, 반다이크, 케르케스 약간 비대칭적인 3백을 쓰다가 케르케스까지 올라가게 되면 5명의 선수가 뛰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맥알리스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르치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맥알리스터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혹은 흐라번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4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아마도 각포, 에키티케, 프림퐁, 살라 이 4명의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넓게 쓰게 될 거예요. 다음 시즌에는. 그러면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는 상황에서 에키티케의 역할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은 측면 공간으로 좀 빠져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들어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쓸 때 활동 반경이 넓어야 수비를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끌어낼 때 각포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프림퐁 아니면 살라가 안쪽에 있을 때는 살라가 이 공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키티케의 장점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미 그 역할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에키티케가 지금 최전방에 있는 상황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가져가는 순간 역습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에키티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운데 있다가 왼쪽 측면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측면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에키티케에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잡게 되고 수비를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인데 역습으로 나갈 때 에키티케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에키티케가 측면을 넓게 쓸 때 측면 공격수처럼 여기서 드리블 돌파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앞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접고 들어오다가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에 성공하자마자 에키티케가 최전방에 홀로 남아있다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에키티케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에키티케가 볼을 잡자마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기본적으로 약간 리버풀과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공격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안쪽으로 2명의 선수가 빨리 구역을 나눠서 경기장을 넓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제 에키티케가 볼을 끌고 달려갈 때 2명의 선수가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수비가 자연스럽게 2명의 선수 때문에 뒤로 물러나니까 에키티케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고 접고 들어온 이후에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키티케와 마르무시 전반기에 이제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건너가기 전에 이 투톱을 활용해서 오른쪽 왼쪽에도 측면 윙어들이 있고요. 최전방의 투톱을 활용해서 4명의 선수가 달려가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버풀의 전술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앞쪽에 프랑크푸르트가 4명의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달려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려 들어가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에키티케가 왼쪽 공격수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윙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기는 순간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에키티케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이렇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에키티케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에키티케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돌파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돌파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본인이 한 명을 돌파를 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죠.
물론 이제 에키티케가 결정력이 좀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짓지는 못하는 장면이긴 한데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4명의 선수가 프랑크푸르트가 서 있고요. 에키티케가 왼쪽 공격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는 이제 마르무시가 서 있는 건데 리버풀의 공격 장면과 굉장히 흡사해요. 마르무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마르무시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요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키티케는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무너졌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가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좋은 공간을 찾는 눈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왼쪽 공간으로 이제 수비가 모두 쏠리니까 에키티케가 어느샌가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만 올라온다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장면을 유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키티케가 온다면 아마도 각포와 함께 호흡을 많이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에키티케가 순간적으로 각포가 기본적으로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사실은 미드필더의 성향도 굉장히 강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각포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을 때 이때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역할 혹은 볼이 직접적으로 에키티케에게 넘어갔을 때 여기서 에키티케가 직접 돌파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다시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살라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왼쪽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에키티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키티케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전반기에 굉장히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키티케와 마르무시 투톱의 조화였잖아요. 근데 마르무시가 에키티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키티케가 연계 플레이가 매우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버풀도 경기장을 모든 선수가 뛰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에키티케가 살짝 내려와서 비르츠가 넘겨주는 볼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직접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런 역할도 에키티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키티케가 지난 시즌에 마르무시를 도와주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 선수들을 도와주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에 성공해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인데요. 앞쪽에서 에키티케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약간 끌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옆에 있었던 바호야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키티케가 볼을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원터치로 순간적으로 바호야에게 넘겨요. 아주 센스 있게 본인이 억지로 버티지 않고 수비의 역동작을 활용해서 패스를 앞쪽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바호야가 에키티케의 패스를 받아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키티케는 이 모습을 보고 패스를 준 다음에 다시 돌아뛰기 시작을 하죠. 이 장면도 프랑크푸르트가 뒤에서 앞쪽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에키티케가 살짝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에키티케를 따라 나오는데 그 공간으로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마르무시가 뛰어들어가고 오른쪽에서는 크나우프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을 받자마자 바로 에키티케가 패스를 돌려 넣으면서 여기서도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에키티케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경기장을 프랑크푸르트가 1명, 2명, 3명, 4명이 경기장을 나눠서 이제 뛰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괴체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키티케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에키티케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빠졌던 괴체가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키티케가 슈팅 각도를 잡는 척을 하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괴체를 보고 패스를 절묘하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괴체가 결정적인 찬스를 여기서 잡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줘요. 이 장면도 경기장을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많은 선수가 동선이 겹치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는데 이때 왼쪽에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났어요. 이때 에키티케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여기서 에키티케에게 크로스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에키티케가 분명히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뒤쪽에서 달려 들어오는 선수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정말 절묘하게 볼을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몸을 돌려 세우면서 아주 멋진 장면이었고, 여기서 이제 에키티케가 돌려놓자마자 에키티케의 패스 바로 득점. 이런 장면처럼 에키티케가 당연히 다음 시즌에 리버풀은 아놀드가 없기 때문에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비르츠가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밀집 수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에키티케가 오히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오히려 에키티케의 앞쪽으로 다른 선수들이 달려나갈 때 에키티케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패스가 나아가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에키티케가 물론 1억 유로라는 금액이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에키티케가 가진 멀티 능력, 에키티케가 가진 측면으로 빠지는 능력,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 그리고 연계를 하는 능력까지 슬롯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알맞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에키티케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키티케의 영입이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에키티케가 리버풀로 왔을 때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영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다음 시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